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로 하는 홍콩 3편 공부 루틴은 과연 어떻게 짜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으면은 생각보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공부에 소질이 없는지 다른 애들 되게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집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루틴은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통제를 해주시면은 공부 루틴 누구나 쉽게 짤 수 있고 몸에 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루틴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가 내 생활로 들어와서 습관이 되는 공부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 공부할 때는 뭐 16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루틴을 몸에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습관화가 됐던 거거든요. 오늘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통제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심리 통제예요. 심리 통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주관적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나 공부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루틴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 루틴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가 끝났다. 이 하나의 단위가 계속 돌아가는 걸 루틴이라고 반복되는 걸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설정해 주는가 이게 바로 루틴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바로 심리 통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공부에 돌입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다이빙을 한다든지 뭐 또는 노래할 때 고음을 부른다든지 그럴 때는 항상 입수 전에는 입수 자세, 고음을 낼 때는 고음 전에 도야금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눈에 띈 어떤 클라이막스나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 게 훨씬 중요하다. 똑같은 맥락에서 공부도 실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하이라이트 과정보다는 그 전에 준비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파블로프의 개인가? 뭐 이렇게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 치고 밥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밥을 안 줘도 종만 쳐도 걔가 이렇게 침을 흘리는 그런 실험 한번 보신 적 있죠? 똑같아요. 내가 몸이 공부할 마음이 됐어라고 느끼게 해주는 준비 동작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커피를 마시는 걸로 했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종류 캔커피 하나만 마셨는데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따뜻한 커피를 제가 주로 이제 겨울에 공부를 했었는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이제 공부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끔 제가 몸을 조금 훈련시켜 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1년에 이제 두세 개 정도 과정이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마시고 어제 공부했던 거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보고 복습해서 나한테 부담을 좀 안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서서히 몸이 적응하게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하면은 이제 공부 시작이야 라고 내가 몸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좀 심리 설계를 조금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내가 이제 딱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아니면 문제 조금 더 풀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끝날 때도 명확하게 끝맺음 동작이 있어야만 루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야 또 이제 끝나고 다음 시작할 때 또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공부를 끝내는 어떤 루틴의 마지막을 설정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저는 공부했던 걸 10분 정도 그 챕터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서 꼭 제가 복습 노트 하나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것까지 딱 해서 제가 점을 찍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까지 해야 공부 루틴이 완성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 동안 쭉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루틴이 잘 짜여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바로 심리적인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 그리고 공부가 끝날 때의 어떤 마음가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제대로 안 해뒀기 때문에 루틴이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들이 딱 고정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상 통제라는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쭉 해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나한테 휴식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줘야 될 때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제가 특히나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코디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주말에도 안 쉬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하게 해야 되고 진짜 온몸이 부서져라 해야만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말에 안 쉬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보상을 안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꼭 설정해 두셔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사고의 근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늘 거예요. 처음에는 50분밖에 못 하더라도 두 번째는 2시간, 뭐 나중에 하면 4시간이 되고 뭐 5시간이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날 텐데 그 사이마다 여러분들이 보상을 잘 주셔야 돼요. 그 보상을 주는 방법은 아까 앞에 봤던 심리통제 기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할 바를 다 했을 때는 진짜 깔끔하게 내가 쉬어야 돼요. 뭐하고 쉬시든 관계는 없지만 저는 대신 현장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쉬었어요. 귀에 꽂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딱 3트랙을 듣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저한테 보상을 주는 거고 보상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용은 관계가 없다. 대신에 보상에 있어서 뭐가 훨씬 중요하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이 녹색 부분이 보상 부분인데 하얀 부분을 다 했을 때만 녹색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나한테 꼭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잘 보시면 심리통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를 해야만 이게 된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약속을 만들어주는 게 이 공부에 있어서 루틴을 짤 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죠? 보상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만화를 보시든 뭐 짧은 어떤 뭐 드라마를 뭐 15분짜리 20분짜리 뭐 에피소드별로 보시든 만화를 뭐 보시든 아무 상관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내가 할 바를 다 했을 때 그걸 준다. 전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때만 보상을 준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림 하나만 그려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보상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짜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중에도 내가 월화수목 금 토 오후까지 공부하면 쭉 공부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부터 뭐 일요일 오전까지 또 보상을 준다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부, 보상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게끔 루틴이 너무 빡빡하지 않게 짜는 게 이 또 통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보상 통제라고 그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기술은 환경 통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루틴을 잘 짰고 시작 기술도 좋고 끝맺음 기술도 너무 좋고 보상도 잘 줘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써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터 안 쓰시는 분들 있죠. 조금 이제 클래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에 컴퓨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그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 상황 팩트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방에 컴퓨터가 있는 거는 내가 친하고 이 방에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 내가 우호적인 느낌은 들겠지만 PC방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써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일 때, 그죠? 일단 컴퓨터 자체를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한다. 근데 방에 침대가 있다, 이불이 있다, 베개가 있다? 뭐예요? 이거 그냥 호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는 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방과 자는 방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뭐 스카라든지 독서실 같은 데 가셔야 될 텐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녹록치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에 있는 어떤 방의 물품들을 치우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어플을 좀 지우세요. 반드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보면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은데 공부할 때나 또는 제가 지금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다 지워요. 저 롤도 지우고 카톡도 지우고 다 지운 채로 저는 일을 해요. 그래야만 내가 글로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의 길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의 수단들, 어떤 방해 수단들을 만들지 않고 그런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내 공부 루틴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굴러가게끔 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기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심리통제, 보상통제, 환경통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실 수 있으면 공부 루틴은 누구나 짤 수 있고 그게 내 생활 일부가 돼서 공부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4편에서 찾아뵐게요.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깜빡하고 말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미리 쓴 합격기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4시까지 도착하는 그 합격기들 제가 밑에 이제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써둘 텐데 여러분들 합격기 쓰신 것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미리 쓴 합격기. 야, 나 합격도 안 했는데 왜 합격기를 미리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미리 합격기를 써보는 동안 다른 사람의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내 앞으로의 어떤 성공의 길을 내가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려본 사람과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실제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꼭 써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합격기, 미리 쓴 합격기 챌린지를 할 거고 그 다음 10분 정도 제가 잘 쓰신 분들이 이제 추첨해서 그분들은 이제
평가를 해서 제가 이제 게시도 하고, 그 다음 그분들한테는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온택트 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 통화로 제가 공부법 이제 조금 시간을 길게는 못하지만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디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여러분들께 좀 그렇게 직접 뵙고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